사기봉기 32회 진나라의 구세주 장한과 진승의 제후. 제나라의 부활. 주나라 모왕의 총참모는 강태공으로 그는 염제신동인 천수강씨 또는 진주강씨의 후손으로 제나라를 봉지로 받게 됩니다. 제나라는 또한 제씨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강태공이 제씨의 시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진승과 오강에 난 이후 제나라가 부활했는데 왕이 제씨가 아닌 전씨라고 합니다. 제나라 임금 전담, 사촌동생 전영, 그의 아우 전행으로 그러면 제나라에서 왕위가 바뀐 사연을 추적해 봅시다. 진완은 진려공 진타의 아들이다. 완이 태어날 때에 주나라 태사가 마침 진나라를 지나게 되었다. 진려공이 그에게 진완의 장래에 대해 조직으로 점을 쳐보게 청했다. 점괘가 관쾌의 병쾌로서 비쾌가 나왔다. 태사가 점사를 풀이했다. 점괘에 국가의 풍속과 민정을 살필다고 했으니 이것은 군왕의 상빈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는 장차 진나라 군주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세자의 신분인데 어찌 군왕의 상빈이 된다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이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일어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일도 자신이 아니라 그의 자손들 신상에서 일어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가 타국에 머문다면 그 나라는 필시 강시성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강성은 사학의 후예라 양쪽이 동시에 크게 되는 세상 이치는 없습니다. 진나라가 쇠하게 되면 그의 후손은 강성의 나라에서 번성하게 된다는 점괘입니다. 진장공이 죽고 그의 동생 저구가 즉위하였다. 이가 진성공이다. 성공 21년 기원전 672년 희첩의 사이에 낳은 어린아들 관을 후기로 삼기 위해 태자 어구를 죽였다. 평소에 어구와 가깝게 지내던 진화는 화가 자기에게 미치지 않을까 두려워서 진나라에서 도망쳐 제나라로 갔다. 제황공이 진화를 제나라의 경우로 삼으려 했으나 그가 사양하며 말했다. 고국을 떠나 오랫동안 객지에 살고 있는 몸이라 군주께서 마다하지 않으심도 다행스럽고 은혜로운 일인데 어찌 감히 높은 벼슬자리까지 바라겠습니까? 진황공이 진환을 공정에 임명하여 공인들을 관장하도록 하였다. 진환이 아직 진나라에 머물고 있을 때 제나라의 대법 의중이 진나라에서 와서 자기의 딸을 진환에게 시집 보내려고 하면서 그 일의 기륭에 대해 점을 쳤다. 점을 친 사람이 정계를 풀이했다. 이것은 봉황이 비상하며 내는 쟁쟁한 소리입니다. 그의 부인이 되어 태어나는 자식들과 후손들은 강치성의 나라에서 성장할 것입니다. 5세에 이르러 종족이 번창하게 되어 그 나라의 정경의 자리에 오르고 8세에 이르면 그 지위가 더 오를 데가 없을 만큼 높아질 점괘입니다. 의중은 자기의 딸을 출가시켜 진환의 처로 만들고 후에 죽었다. 그리고 또 얼마 후에 진환은 자신과 가까이 지낸 세자 어구가 살해되자 곧바로 도망쳐 제나라로 들어가 살았다. 그때 제나라에서는 황공이 즉위하여 14년이 되는 해였다. 진환이 죽자 그에게 경중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경중은 치맹이를 낳았다. 경중이 제나라로 망명하여 받은 봉욱 전을 진과 함께 성씨로 삼았다. 그 후 진환인 전환의 후손 전걸과 전상이 두 사람의 군지를 범하고 제나라의 국정을 전담하였던 것이다. 제나라의 전씨는 진씨에서 분파된 성입니다. 진승이 진땅을 기반으로 반란의 봉기를 올렸을 때 제나라에서는 전씨가 부활하였고 진승과 제나라의 군주 전씨는 같은 혈육이었던 것입니다. 전씨가 개출된 전 땅을 살펴봅시다. 평안도 창성의 창고를 인용합니다. 전창 동북쪽으로 30리라고 했습니다. 창성은 관중의 제왕의 성으로 그곳에 가까운 곳에 전 땅이 있었습니다. 진나라의 구세주 장한과 진승의 제후. 진승은 자신의 본국 진땅에서 진왕을 칭하고 드디어 기원전 209년 군사를 나누어 진나라의 여러 곳을 동시에 공격하게 하였다. 주력군은 주문하게 맡겨 한수 너머의 진나라의 본토인 함양, 북경과 화성을 공략하게 하였고 오광은 고양의 형량, 무신소소 장이 짓는 조나라 지역, 주불은 위나라의 송악, 경주, 등종은 초나라의 구강, 종류는 남양 지역을 맡게 했다.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진 2세 황제 호에는 처음 진승과 오강의 난이 발생하자 당황하였지만 반란이 진압되고 있다는 호의 보고에 방심하고 있다가 주문이 이끄는 대군이
제왕의 도시 북경화성의 코앞까지 다다르자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이세 황제가 조정회의를 열기에 이른다. 이때 소부 벼슬을 지내던 장안이 진언하기를 지금의 적의 주력군이 북경화성의 코앞에 이르러 각 지역에 있는 지원군을 받을 수 없고 또한 지원을 요청할 수도 없는 급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묘안을 얘기하고자 하오니 현재 진나라에는 죄를 지어 형을 받은 수십만의 죄수가 있으며 이들이 아방군과 황릉공사 및 각종 부역에 투입되어 있으며 현재는 사정이 급해 정규군을 따로 모을 수가 없으니 이들을 모두 사면해 주어 진압군을 조직하면 급한 불을 끌 수 있을 것이니 윤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세 황제는 장안의 권위를 받아들여 장안을 대장으로 진압군을 편성하니 진군과 반란군의 전면전이 드디어 시작되었던 것이다. 장한은 주나라의 개국공신 강토공의 후손으로 장씨는 강시에서 분파된 성입니다. 장한이 이끄는 진군은 보급로가 멀고 행군에 지쳐있던 주문이 이끄는 장초군과 맞서 싸우니 장초군은 대패해서 후퇴했고 주문은 조나라의 조양으로 후퇴했으나 장한이 추격해와 다시 이곳에서 패전했고 삼천인 민주로 후퇴하여 진지를 갖추었으나 장한이 또한 추격해와 포위된 상태에서 주문은 자결하였으며 주문이 이끌던 장초군은 해산되었던 것이다. 형량을 포위하던 장초군의 장수 전장 등은 이 패배를 듣고 서로 모의해 무능하고 교만해졌다는 이유를 들어 오광을 암살하고 그 주의권을 빼앗아 자신들이 직접 장한과 맞서 싸우기로 했다. 이에 오광을 속여 죽이고 그 머리를 장한에게 보내니 장한은 전장을 영윤과 상장으로 삼았다. 전장은 이기등에게 형량의 포위를 맡기고 정병을 거느리고 오창까지 나아가 장한과 회전을 벌였으나 전장은 죽고 군대는 격파되었다. 장한은 더 나아가 형량으로 진격해 형량을 포위한 장초군마저 격파하고 이기등은 죽었다. 장한은 겹에 주둔한 장초의 장수 등려를 별동대를 보내 무찌르고 자신은 허에 주둔한 장초의 장수 오소를 무찔렀다. 등려과 오소는 모두 진승에게 달아났고 진승은 등려를 죽였다. 장한은 마침내 장초의 서울 진까지 이르러 장초와 싸웠고 상주국 방군 제사가 전사했다. 장한은 진 서쪽에 주둔한 장하와 맞서 싸웠고 진승은 성을 나와 장하를 성원했으나 장하도 전사했다. 마침내 진원을 빼앗긴 진승은 달아나던 중에 어자 장가에게 죽었고 장가는 진나라에 도항했다. 진승과 오광이 봉기한 지 반년 만에 살해당하고 장초의 반란군은 무너졌지만 이들이 혁명의 불씨를 밝혀 전국에 널리 퍼져나가 각 지역의 봉기를 촉진시킨 결과 진나라는 멸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항우와 유방도 진승과 오광의 난이 없었으면 등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상기의 지명 중 조양, 삼천, 형량을 살펴봅시다. 조양, 제후국 조나라가 있었던 곳이 조양으로 조주와는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전라도 금구의 불화산천을 인용합니다. 조주사, 상두산에 있다. 조주에 있는 사찰이 조주사입니다. 이곳이 신증 동국여지승남에 등장하는 유일한 조에 대한 지명입니다. 조나라의 역사 속 흔적을 향산별곡에서 찾아봅시다. 향산별곡의 일부를 인용합니다. 항우의 삼만정기 고록에 엄습한 듯 안신의 이천원기 조벽을 빼앗는 듯 바위 속 작은 집은 금강굴 기하고 초한지의 영웅 항우와 한신의 무대 고록과 조벽의 조나라로 향산별곡의 저자는 역사 속 조나라의 무대를 지나가면서 향산별곡을 읊은 것으로 제후국 조나라가 신시계천의 무대 묘향산에 있었던 것입니다. 향산별곡의 내용중 바위 속 작은 집은 금강굴 기하고는 이 묘향산이 또한 금강산이므로 금강굴이 등장했던 것입니다. 삼천, 신증 동국여지승남 한성부의 불을 인용합니다. 삼천사, 삼각산에 있다고 했습니다. 삼천에 있는 사찰이 삼천사인 것은 지리의 기본 상식으로 삼각산은 한양장안의 진산인 화산입니다. 이곳에 삼천이 있었습니다. 형량, 경기도 고향의 군명을 행주 덕양이라고 하며 덕양은 곧 형주를 겸한 명칭이라고 합니다. 형량과 형규는 동일한 제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경상도 영해의 군명을 예주 단양 덕원이라고 합니다. 평안도 덕천의 군명을 요원 덕주라고 합니다. 평안도 영혼의 군명을 요원이라고 합니다. 평안도 덕천의 군명 덕주와
경기도 고양이 군명 독양 동호는 동일한 또는 유사한 위치의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형주는 옛 행정구역으로 중심지는 양양이라고 했습니다. 강원도 양양의 군명을 익현, 이문, 동령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예천의 군명을 보주, 기양, 청하, 양양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청하의 군명을 해야, 독성이라고 합니다. 평안도 개천의 군명을 연주, 조양, 익주라고 합니다. 익현, 익주는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청하란 청주에 있는 하천으로 이곳이 청천강으로 살수인 청천강을 한강인 압록강이라고 했습니다. 고양, 요양은 화산, 금강산, 한라산으로 둘러싸인 관중지역으로 이곳에 흐른 강이 한강인 압록강, 청하, 요화, 위수, 장강, 양자강으로 형주는 제나라 지역에 있었고 오나라와 제나라 사이에 적벽대진의 무대 양양이 있었습니다. 초나라 왕실의 복원. 기원전 208년경 당시 70세였던 범증은 항량을 찾아가 유세하였다. 범증은 진성 5강의 난이 실패한 이유는 진성이 초나라의 왕손을 내세우지 않고 스스로 왕위에 올라 민심을 잃었기 때문임을 지적하며 항량에게 초나라를 다시 일으키려면 옛 초나라 왕룡을 왕으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항량은 범증의 말이 옳다고 여기고는 그해 6월에 민간에 숨어 살던 초회왕의 후손 심을 찾아내 초의제를 옹립하였다. 초의제는 초나라 회왕의 손자 또는 현손이라고 합니다. 혹은 초나라 마지막 왕인 부추의 막내 소자라고도 한다. 초나라 멸망 이후 양측이 노릇을 하며 숨어 있다가 초나라를 재건하고자 한 항량과 송위에 의해 회왕으로 옹립되고 우위를 수도로 항량은 스스로 무신군이라 일컫고 군대를 지휘했다. 초나라의 수도 우위의 지명을 밝혀봅시다. 우대라고도 한다. 서주 하비국에 속하며 그 성토는 우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우위가 서주에 속한다고 했습니다. 서주의 지명을 먼저 살펴봅시다. 경상도 경주의 군명을 진안, 설아벌, 문천이라고 부릅니다. 경주의 군명 동경이란 경도인 서울의 동부지역이 동경이라고 했습니다. 고에서 나라라는 땅을 의미하는 경주의 군명 설아벌이랑 이곳이 삼국지의 서주로 서씨가 개출되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항량을 무신군이라고 했습니다. 무신군이란 무주와 신주를 봉주로 가진 제후이기도 합니다. 무주, 전라도 광산의 군명을 무진무주, 광주, 익주, 해양, 화평, 무진, 익양, 소속이라고 합니다. 평안도 개천의 군명을 연주, 조양, 익주라고 합니다. 익주와 익양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평안도 개천의 군명 연주란 신시개천의 무대 금강산은 금부용의 용꽃 같다고 해서 연주라고 했으며 개천의 군명 조양은 이것이 또한 조선이라는 동일한 의미입니다. 전라도 광산의 군명 해양이란 또한 태양주 박주인 황해도 해주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고죽국의 지명이었습니다. 무주는 통상 왕부의 중심 관중지역을 무주라고 했습니다. 신주, 황해도 신천의 군명을 신주, 신안, 신성, 화산, 승산, 승주라고 합니다. 황해도 신천의 군명을 분석해 봅시다. 신주, 신안, 신성. 신주, 신안, 신도는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이며 이곳에 있는 성이 신성입니다. 평안도 가산의 군명을 신도, 가주, 무령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가평의 군명을 가평, 금평, 병평이라고 합니다. 가산과 가평은 동일한 지명의 다른 표기 방식입니다. 평안도 가산군의 내용을 인용하면 산천주에 봉두산 군의 북쪽 1리에 있는 진산이다라고 했습니다. 가산군의 부르편에 천황사 봉두산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천황사란 천황이신 부처님, 상제님이 대를 이어 계셨던 곳이며 봉두산이란 봉황인 왕부의 중심 관중의 진산으로 항량이 도읍한 우위 무신군이 관중과 동경의 사이 지역이었습니다.